최근 대한민국의 K1이 전차를 K1E2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연구 중입니다. 이 업그레이드에는 에어컨 시스템, 양압장치, 보조전원 공급장치 및 포수조준경 계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1A2는 K1A3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무인화 시스템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K1 전차가 주력 전차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는 두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K1 계열 그리고 K1A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K1 계열의 경우 105mm 강선포를 장착한 버전이고 K1A의 경우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K1 계열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에는 K1E, K1E2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K1A1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에는 K1A2, K1A3로 불리고 있습니다. K1의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984년 개발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했으며 1987년까지 210대 생산하여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후 추가 양산이 진행되어 1997년까지 약 1027대가 생산되었고 4개의 기갑보병화 서단과 3개 기갑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국내 방산업체에서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개했고 2010년 들어 11기계화 보병 사단에서 처음으로 개량된 K1 전차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K1E1이라고 전술 지휘 자동화 체계 시스템을 장착하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피어 식별 장치, GPS 등 전자장비들이 크게 향상되었고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 수용 야광 투시경 잔망경이 부착되었습니다. 또한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하려고 했으나 북한군을 상태로 장착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 방어 체계는 추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7월 K1E1 전차의 추도 개량본이 출고되었으며 가격은 대당 9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초도 분량은 전방에 8사단에 배치되었으며 초반 몇 개월 동안 업그레이드되는 분량은 전부 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1기가 벼단 해병대 2사단에도 배치가 되었으며 창정비 시기에 맞춰 기존 전차를 모두 K1E1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 모든 K1 전차가 K1E1으로 순차적으로 개량이 완료된 후 바로 K1E2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K1E2의 최초 계획은 신형 장갑제 장착으로 방호력 개량, 양압장치 설치, 1200마력 엔진 개수를 통한 10% 가속력 향상, 혹은 1500마력으로 엔진 교체,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반응 장갑 등이 포함된 시가전 키트, 능동 방어 장치 도입 등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 결과 포수 조준경 교체, 양압장치, 보조전원 공급장치 설치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당시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설치할 경우 12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발사 반동이 전차 포탑 장갑에 많은 응력이 가해져 균열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1 개량 계획이나 K2 흑표 개량 및 추가 양산 계획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금액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1의 업그레이드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 스펙만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에어컨 시스템, 양압장치, 보조전원 공급장치 및 포수조준경 개량만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K1을 운용했던 전역자들은 에어컨의 도입을 매우 반기는 상황입니다. 실내에 계속 머물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위를 참아내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에어컨의 도입을 통해 더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5mm 강선포를 120mm 활강포로 교체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를 장착하게 되면 전투 중량이 51톤에서 53톤으로 증가하게 되고 105mm보다 더욱 강한 반동이 생기게 되어 현수장치 개량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6년 포탄만 개량한 120mm 활강포를 시험 사격해봤는데 발사 후 현수장치가 모조리 파손되어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K1을 120mm로 교체하지 않고 K1A1 전차를 새로 개발, 생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합니다. K1A1 전차가 도입된 이유는 단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에 북한군이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T-72 전차를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전차 화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보병 분대형 판처 파우스트 3, 공격 헬기용 토2, 그리고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K1A1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8년의 시간과 307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997년 개발되어 2010년까지 484대가 양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들고 전방사단을 배치했을 때 북한군이 T-72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72급의 전차는 2010년대에 들어서야 도입되거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K1A1의 가장 큰 개량점은 120mm 활강포입니다. 105mm의 경우 유효 사거리가 2500m이었으나 120mm의 경우 3500m로 상당한 거리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포를 변경하게 되면서 전차의 전체적인 무게가 증가하게 되었고 탄약의 저장량도 47발에서 32발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개량점은 열영상 장비를 탑재한 신형 전차장 조준경과 포수 조준경을 적용하고 디지털 탄도 계산기로 변경되었다 합니다. 방호력의 경우 복합 장갑을 탑재해 K1 전차 대비 50%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K1A1을 도입하고 운영하던 중 2012년 K1A1 전차 한 대가 전시 및 규동 시범을 보였는데 이 전차는 기존 전차와 비교했을 때 여러 부분 변경된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노후화된 K1A1의 점자 장비를 K-2 흑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 합니다. K2 흑표 전차처럼 주포 방패 상부에 피하식별 질문 장치, 포탑, 후방에 피하식별 응답 장치, 그리고 차체 주변에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K2 흑표의 세인 장갑제와 같은 장갑제를 사용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국방부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K1A3의 개량 계획을 세우고 연구 중입니다. 이 개량 사업에는 승무원의 주요한 상황인식 및 전투 효율성 향상, 신형 대전차 미사일 위협 대비, 승무원 생명 보호, 파워팩의 출력 증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승무원이 시야 확보를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전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의 장착도 고려하고 있으며 보조 발전기를 장착하고 화생방 상황에서 승무원의 생존을 위한 보호 장치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력 향상을 위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무인화 개조까지 바라보고 있다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들이 점점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면서 국방력 또한 같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 사업이 막힘없이 진행되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